世界崩壊の除去だ。まずは韓国。経済優先に韓国 GDP の2割を占めると言われるサムスン失速。韓国経済の崩壊はどこまで迫っている。そう警告するのが三橋貴明著。いよいよ韓国経済が崩壊するこれだけのわけ。ウォン安政策で極まる歪んだ輸出依存体質、失敗続きの国家プロジェクト、日本からの資本財輸入に依存した構図、ついに始まった住宅バブルの崩壊、日本より高い世界一の自殺率。勝又久義著。韓国経済が崖っぷちとともに自滅する韓国経済。急行サムスンに頼る韓国経済はもうおしまいなのか。道の動きをやめるしか経済再生の道はない。ばかりでは未来は全くない。パク・クネ大統領の経済は救えない。別冊宝島韓国経済。韓国経済成長の正体のウォン安だった。実は失業率は 20%、時給は350円以下、財政赤字も当たり前、率は驚愕の 44%。 大事なパートナーなんかじゃ。対韓貿易黒字は GDP のたった 0.28% で自滅するハリボテの破産国家。日本経済にはいらない。そんなに迫っているのか。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30년이었던 일본을 한국이 추월, 기술 경쟁력은 아직 한국보다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이 기사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이젠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애써 거짓이라고 폄하하고 애써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돌려 말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딱 우리나라 극우 세력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확한 팩트와 지표로 일목요연하게 깨트려주면 일반인보다 지식도 모자란 극우 유튜버를 보라며 댓글창에 링크 하나 달랑 올려놓고 도망가는 모습처럼, 예전에 한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떠들었던 극우 유튜버가 생각이 나며 일본이 최고라고 엄지척하던 극우 유튜버들이 현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도 뻔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의 극우 세력들은 1999년 밀레니엄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지구가 당장 멸망할 것처럼 말을 하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아니 1999년이 아니라 2012년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계속해서 한국은 망한다, 한국은 공산화된다, 한국은 한국은이라고 계속해서 떠들어댈 것이고, 그것을 추정하는 몇몇 문외의 인간들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일단 각설하고 일본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이 3년간의 주요 경제지표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조업 경쟁력 등급 등에서는 일본은 웃돌고 있다. 하지만 빨리빨리 전략이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열애에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1990년 이후 한일 간 경제 경쟁력 격차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정경련은 거시경제 등을 분석하고 국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의 한일 양국의 순위를 조사한 결과 1995년에 각각 26위에서 4위였던 한국, 일본의 순위가 2020년에는 23위와 34위로 바뀌어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현재 한국의 등급은 일본보다 2단계가 높다. 또한 물가 및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국내 총생산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2018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앞질렀다. 유엔 산업개발기구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의 순위는 각각 17위와 2위였지만 2018년에는 한국이 3위로 상승, 일본은 5위로 떨어졌다. 거시경제지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1990년 한국과 일본의 명목 GDP의 수준은 각각 17위와 2위였지만 2020년에는 한국이 10위를 기록, 일본은 3위로 내려앉으며 일본과의 격차를 좁혔다. 한국의 수출액도 2020년 기준으로 5,130억 달러로 일본의 80% 수준까지 다가왔다. 그러나 기초기술이 장악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아직 경쟁력이 약하다. 글로벌 연구개발 1000대 투자기업 수에서 일본은 2020년 기준으로 한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소재 부품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소재 부품의 대일 적자 규모는 1994년에 83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54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도 한국은 전혀 없지만 일본은 지난해까지 2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정경영 국제협력실장은 해외 직접 투자 등 여전히 일본과의 격차가 크고 기초과학 기술 분야의 투자와 경쟁력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별도로 일본에서는 한국에 추월당한 것과 같은 기사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추월하고자 한다면 우선 탈일본을 달성시키는 것이 필수잖아요. 아무리 지금의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도 중요한 부분은 아직 일본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으니 일본에 기댄 상태에서 일본을 추월하거나 해도 솔직히 말해서 설득력이 없어요. 구매력 평가가 아닌 달러 기반 표시의 1인당 GDP는 아직 일본의 4분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 GDP 통계는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분이 혼입되어 비정상적인 수치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준은 해외 생산분을 공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언제까지 지나도 시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신용은 제로다. 하는 김에 말하면 구매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지표다. 한국의 물가 수준이 일본보다 크게 하락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지표는 그렇게 되어 있다. 목표를 높게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단기적인 결과만을 추구하는 자세를 먼저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산하부품회사는 한국과의 거래를 그만두고 다른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근간산업의 구멍이 넓어질 것이고 그에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는 30%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것이 어떤 것? 대만이나 베트남은 외자 진출 경제는 물론 기술 면에서도 끌어올리기가 이루어진다. 늦기 전에 자화자찬은 그만하는 게 좋겠지? 소박한 의문이지만 이러한 기사를 일본에 번역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인 것일까? 일본과 한국 사이를 찢는 것이 목적인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이런 것 번역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만 대통령, TV 중계, 경기 외 선수의 행동, 경기 중 선수의 행동, SNS 등 모든 곳에서 일본인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겉으로는 일본에 이기긴 하지만 내용은 아직 이길 수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지 어쩐지 정말 어중간한 기사이다. 별도로 자국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좋지만 내용으로는 올림픽 메달 획득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기도 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수준.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신용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남을 흉보는 것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또한 우울해요. 그래 스포츠 면에서도 최신의 상황을 넣으면 좋겠어. 나는 과거에 자동차 정비사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 세차 및 오일 교환 등 신인도 빨리 터득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엔진의 수리 및 판금 도장 등 고급 작업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신인 때는 성실하게 했다. 세차도 10년 선수가 되면 바보 같아서 이런 일은 못해 먹겠다 하게 된다. 일의 난이도를 모르는 아마추어의 사람은 정중하게 세차를 해주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며 판금 도장의 마무리 상태의 확인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일목요연하게 천양지차를 알 수 있다. 국가 간의 기술도 겨우 30년에 따라잡을 것은 수준 낮은 것이며 수준 높은 것은 아무리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많다. 올림픽 탁구에서도 일본이 세계 2위였다 해도 중국의 벽은 높고 두텁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돈이 되는 일에만 매진한 결과네요. 돈을 벌어도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기초기술과 소재 수입의 무역 적자가 경제발전과 정비례 하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추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승리이다. 일본도 한국과 같은 정신론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 재력과 지력, 기술력뿐 국가는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계를 보기 전에 자국의 기초에 묻자. 현재의 행동이 얼마나 세계관에 어긋나 있는지. 어느 나라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0에서 시작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군요. 일일이 일본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좁은 소견으로 사냥개와 작은 그릇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력에 만족했다면 부탁이니까 적당히 독립적으로 어떤 화제도 여기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귀찮을 뿐이니까. 이 30년에 한국은 오로지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한편 일본은 수출을 줄이고 내수 및 해외 투자 정책으로 옮겼다. 이 정책의 차이가 표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친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즉 수출이 한국의 GDP가 높아져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현재도 한국은 수출이 늘지 않는 경우 경제성장을 할 수 없는 체질이다. 코로나로 정체된 세계 수출 부활도 올해로 일단락될 것이다. 즉 내년에는 각국의 내수를 부활시키는 경제로 이행하게 된다. 한국의 수출에서 호황도 올해로 끝인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가 전무, 기술 경쟁력이 없는데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다. 즉 자력으로 기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거. 그냥 일본의 조립공장인 것이지만 최근 단 하나의 지표 선진국이다, 일본 따라잡았다라고 짓거리는 등 편리한 지표, 편리한 결론을 남발하고 있구나. 국가의 상황이 위험하게 일본에 굴복하기 직전인데 열등감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포석이겠지.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일본은 애써 상한 자존심을 화를 내면 더 자존심이 상할까봐 애써 흥분하지 않고 상당히 객관적인 척 모두가 경제학자처럼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때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가 자신들을 추월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일본은 내수시장을 키웠다고 말하지만 내수시장을 키우려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 한국은 일본의 조립공장이라고 말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일본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아이폰 속 한국의 부품이 가장 많다는 것도 모르나 봅니다. 미래산업의 지표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도 참패하고 있으면서 자존심을 세우고 자랑거리라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국민들을 납치해서 각종 마르타 실험으로 얻은 기초과학과 기초의학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더니 아직도 자신들이 황금 날개를 가지고 있는 듯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젠 안쓰럽기만 합니다. 일본인들이 댓글을 읽으면 절대 하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왜 산업적으로 발전했는지 근본적인 이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때 미 병참기지를 하면서 전쟁 특수로 벼락부자가 된 것을요. 결국 일본을 부강하게 만든 나라는 한국과 베트남인 것이죠. 한반도 근대화론이 아니고 한국전쟁, 일본 현대화론이 맞는 것 아닌가요? 한국전쟁이 아니었으면 일본은 아직도 가난한 미국의 식민지 나라였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자주 하는 말, 은혜도 모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